안녕하십니까. 구원고등학교 수학교사 강성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이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 시험 범위의 마지막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단원인데요.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간단한 공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등교하는 수요일이 되면은 그때가 이제 기말고사 1일 전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첫째, 수행평가 결과물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가 끝난 후에 사후 활동을 해서 세특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두 번째, 11차 시와 12차 시 1단계 이상 풀고 수학 일지까지 확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날 등교할 때 여러분들 잊지 말고 수행평가랑 활동지 꼭 챙겨서 오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조건에 대해서 먼저 복습하고 시작할 건데요. 자,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요 기울기 M 프라임. 자, 두 개의 직선에서 기울기가 같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이 y절편과 이 y절편이 같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n이랑 n 프라임도 같다면 우리는 얘를 일치한다고 합니다. 평행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에는 여기에 있는 기울기 또 여기에 있는 기울기 이 두 개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이 두 직선은 수직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이거 여기 선생님이 지금 점 하나랑 직선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이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거리라는 것과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리와 길이의 차이는 수많은 길이 중에서 가장 짧은 길이를 우리는 거리라고 할 겁니다. 자, 가장 짧은 길이를 우리는 거리라고 할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P에서 직선까지 갈 건데, 자, 이렇게 가면은 얘가 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더 짧은 애가 있을까요? 요렇게 가는 애? 더 짧아졌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애보다는 여기에 있는 애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다시 또 이렇게 오는 애도 있을까? 얘도 역시 차라리 저기 있는 애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 때 가장 가까울까? 이거를 고민해야 하는데요. P에서 제일 짧게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P에서 제일 짧게 가려면 여기가 딱 수직이 될 때, 수직이 되게 선을 쫙 내렸을 때 우리는 얘를 바로 거리다 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쭉 내려가지고 수직이 되게 쭉 내려가지고 그 길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한 점이 주어져 있고요.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쫙 수직으로 제일 가깝게 내릴 겁니다. 수직. 수직이면은 일단 어떤 직선 두 개가 수직이면은 그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요, 여기에서 얘 기울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울기가 나와요. 자,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온 직선의 방정식과 아까 알고 있던 직선의 방정식 이 두 개의 교점을 찾으면은 바로 그 교점의 좌표가 여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우리가 h라고 했을 때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죠? 이 두 개의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은 걔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리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마지막에 정리되어 있는 선생님이 공식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까 그거 여러분들 증명하는 거 진짜 복잡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 이거 외워버리겠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주의하세요. 이쪽 직선의 오른쪽을 항상 숫자 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0. 그렇게 하면서 요 앞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형태로 정리를 해줘야 공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앞에 있는 a, 그 다음에 y 앞에 있는 b, 그 다음에 숫자 c, 그거를 a, b, a, b, c에다가 숫자를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 x1, y1에서 x1, y1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해주면 됩니다. x, y에다가 x1, y1을 그대로 대입하고 그 덩어리를 분자에다가 써줄 건데 그때 우리 길이잖아. 그러니까 양수가 나와야 하니까 마이너스 기호는 떼줘라 라는 의미의 절대값을 붙입니다. 자, 절대값이 대단한 게 아니라 자, 이거의 의미는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떼줘. 떼버려. 왜냐하면은 길이라는 거는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길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떼버려 라는 의미로 여기에 절대값을 붙여 있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공식 한번 적용하는 걸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 점 3, 마이너스 2. 자, 이 3이라는 게 바로 x1, 마이너스 2라는 게 y1. 그 다음에 직선이 있는데 3x 플러스 4y 더하기 2는 0. 0으로 정리 잘 돼 있네요.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덩어리만 여러분들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3a이고요. 여기 있는 4b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상수항 얘는 c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대로 여러분들 대입해 볼게요. a는 여기다가 a 두 군데 넣고 b는 여기다가 b 두 군데 넣고 그 다음에 c는 c 한 군데 그 다음 x1, y1 하나씩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길이 d라는 거는 디스텐스예요. 여러분들 거리. 그래가지고 d는 자, 루트 a제곱 3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4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x1을 x에 대입 y1을 y에 대입 하면은 3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2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네가 마이너스 나올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기호만 떼줘. 3, 3은 9, 4, 4, 16, 루트 25 5분의 3, 3은 9 4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더하기 2 9 빼기 8은 1이고 1 더하기 2는 3 3은 어차피 플러스니까요 뭐 따로 바꿔줄 거 없이 바로 절대값 풀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리는 바로 5분의 3이다 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요렇게 여러분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직선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에 평행하고 평행하고라는 말은 기울기가 같고 원점에서의 거리가 루트 5인 직선의 방정식 한 점을 줬는데 그 점은 0,0이구나 0,0에서 어떤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미 줘버렸네요. 자, 여기에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0,0에서 거리를 구했더니 수직이 되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에 점을 딱 찍고 이거의 길이를 구했더니 얘가 루트 5다 라고 하네요. 그때 이 직선
이 직선의 식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가 문제입니다. 식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이 직선은요, 요거에 평행하다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이 직선의 식하고 똑같아야 돼. 그러면은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요. 옛날에 여기 앞에 있는 두 개의 숫자만 똑같으면은 평행하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x 더하기 y 더하기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 직선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라고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A는 2, B는 1, C는 하트니까요. 자, A제곱 2, 2, 4 더하기 B제곱 1. 그 다음에 0,0을 그대로 대입하면은 여기 있는 얘네들 날아가겠네요. 그 다음에 하트. 하트만 양수로 써주면 되겠다. 자, 얘는 루트 5. 왜냐하면 거리가 루트 5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적용했더니 루트 5가 된다라는 식을 세우면은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절대값 하트는 루트 5 곱하기 루트 5. 5네요, 5. 하트가 5가 되려면은 하트는 5도 되고 마이너스 5도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5가 절대값 안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떼버리면 5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5하고 마이너스 5 두 개였다. 아,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가능했던 것은 2x 더하기 y 더하기 5는 0 그리고 또는 2x 더하기 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었네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이 문제 7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활동지에 넣어놨으니까 간단하게 스케치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일단 뭐 y는 ax 플러스 b 이런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것 같아요. 기울기가 1이고 라고 나온 순간 우리 1번 문제 y는 1 곱하기 x 더하기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다 라고 되겠죠. 이게 원점에서의 거리가 루트 2. 아, 이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에서 공식 적용해라. 원점 0,0까지. 자, 이 직선과 0,0 사이에 거리가 루트 2이다 라고 이 공식을 적용하라 라는 문제였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얘 봐요, 얘. 얘는 우리가 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를 살짝 바꿔줘야 되거든요. 한쪽으로 그냥 몰아버려야 됩니다. 뭐 몰았을 때 마이너스 x 더하기 y 마이너스 하트는 0이라고 몰아도 되고요. 아니면 반대쪽으로 x 마이너스 y 더하기 하트는 0이라고 몰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덩어리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줄 거기 때문에 얘네가 마이너스가 있던 없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쪽을 0으로만 만들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몰아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얘를 이렇게 식을 바꾼 상태에서 0,0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다 라는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3, 마이너스 1을 지난데 그러면 여러분들 y 빼기 마이너스 1는 m x 빼기 3. 자, 요거씩 나왔으니까 요거를 어떤 x 더하기 어떤 y 더하기 어떤 숫자는 0으로 정리한 다음에 원점과의 거리 0,0 사이의 거리가 루트 5이다 라고 공식을 다시 적용해주면 이것도 문제가 풀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요 m 값만 찾으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요 하트만 찾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 7번도 여러분들이 활동지를 풀면서 한번 도전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어떻게 유도하는지 과정만 살짝 스케치했지 선생님이 막 수식을 쓰면서 정리를 하거나 공식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 공식을 만들어서 쓰는 거는 조금 불가능해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저 공식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좋습니다. 바로 활동지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